기계설계산업기사 작업형 시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런 형태의 도면만 한 장 딱 주어지는 겁니다. 기계가 조립된 형태의 반단면도 하나를 주고요. 요거를 가지고 2D 도면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3D 답안 도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D 답안 도면 하나, 그 다음에 3D 답안 도면 하나를 작성해서 출력 제출을 하시면 그거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비중은 이게 시험 기준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발표가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큰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설계 변경이 2018년 요 정도에 추가됐다는 거 외에는 뭐 작업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도면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많이 보고 이게 무슨 형상이고 무슨 부품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고 해당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무방해요. 이게 스퍼기어고 이게 플랜지, 그다음에 커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지를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냐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습을 해서 이게 스퍼기어고 플랜지고 커버라는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 또 해당 부품에 대해서 많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계가 이렇게 조립된 상태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칭이 돼 있는 거는 단면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으로 잘라놓은 거라 이 얘기예요. 반으로 딱 잘라놓은 형태로 보여줬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자로 재요. 그냥 우리가 30cm 자 가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30cm 자로 재는 겁니다. 요거를 재고, 여기 사이즈 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재고, 자로 다 재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3차원 형태 답안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델링을. 그때 이제 사용하는 툴이 인벤터가 되겠고요. 인벤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전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장에 제일 많이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인벤터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설계 툴은 무조건 인벤터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시험장 컴퓨터를 사용해서 볼 때는 제일 많이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그거다 보니까 그걸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3D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계 설계 산업기사만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30cm 자로 측정을 해서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주냐? 이게 지금 베어링인데 베어링 사이즈를 바꿔버려요. 만약에 이게 20파이였는데 베어링을 16파이짜리 이 내경이 16파이짜리로 바꾼다라고 문제에서 글자로 써주는 거거든요. 몇 번 푼번에 어디 베어링을 사이즈를 원래 20 자로 측정했을 땐 20이 나오는데 이걸 16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겠죠. 축 사이즈 바뀌고 이 커버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따라서 바뀌는 거죠. 오일실도 바뀌어야 되죠. 얘가 따라 바뀌었으면 이쪽 축에 있는 얘도 작아지겠죠. 그럼 스퍼기어에 나오는 이쪽 이 축이 들어가는 구멍 사이즈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품의 사이즈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거를 감안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약간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수치를 변경해서 약간 헷갈리게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게 기계설계 산업기사. 다른 건 안 그래요. 현재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일반 기계기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기능사는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없는데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도면에 여기가 20파이로 나왔으니까 나 20파이로 그려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실격이에요. 감점이 아니라 이건 실격입니다. 왜? 문제 요구사항을 안 지킨 거는요. 오작으로 봐요. 오작 및 미완성은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채점을 안 하고 그냥 다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빵점이 되는 거죠. 채점 결과 나중에 보시면 오작 아니면 실격, 뭐 미완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빵점입니다. 그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치 바뀐 거를 보시고 관련된 부품의 사이즈를 다 조정해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뭐 별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형 기계설계산업기사 작업형 학습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좋은 교재를 구비하는 게 필수예요. 문제지, 출력된 문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에 출력된 문제지가 있어야 자로 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 PDF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아무리 해도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재서 할 거냐고. 이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지, 그다음에 답안지는 문제를 본인이 이제 풀 거 아니에요? 그 반단면된 조립도 하나 보고 2D 답안 도면 만들고 3D 답안 도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맞게 그렸는지 안 맞게 그렸는지가 비교할 답안지가 필요하죠. 답안지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답안지로 넘어가는 동안 뭐가 틀릴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틀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때 가는 어떠한 설명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교재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도면 책을 구매를 하시면요. 문제밖에 없죠. 이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만 보고 2D, 3D 답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문제지 답안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교재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준비기간에 적합한 작업량이 있는데요. 약 20개 정도를 연습을 하시면 시험에서 거의 한 해 차에 합격을 하시거든요. 20개 정도 그리기 쉽지 않아요. 15개 이상만 그리셔도 거의 70% 이상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개를 개수만 목표로 잡아서 20개만 동력장치만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동력 및 치공구 동력장치하고 치공구 장치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과제 도면의 이 형태는 동력 전달 장치거든요.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치공구는 뭐 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치공구 장치가 되는데 요거 적합한 혼합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력이 나오는 비중이 50%가 안 되거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시험을 만약에 4일을 본다 그러면 하루는 동력 나오고 하루는 치공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섞어갖고 나오는데 본인이 그날 걸릴 문제가 동력인지 치공구인지는 그건 세상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 치공구를 같이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데 동력하고 치공구는 작업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다른데 어렵기는 사실 동력이 훨씬 더 어렵고 치공구는 투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반단면도를 보고 형상을 파악하는 이 내용이 조금 힘들어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동력 장치니까 누가 봐도 스퍼기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축이고 누가 봐도 베어링이에요. 누가 봐도 커버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어떤 형태인지 판별이 가능한데 치공구는 이거 판별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력하고 치공구 같이 많은 문제를 다뤄본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한 혼합비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력만 연습하고 시험장에 갔다가 동력이 안 나오면 자리 박차고 그냥 딱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동력, 치공구 적합한 혼합비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약 20개 정도의 도면을 시험 전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뭐 4, 5개 연습하시고 뭐 4개에서 6개 사이 연습하셔가지고는 거의 합격 확률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연습하시고 합격하시면 그냥 운으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여러 개를 연습을 하셔서 20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시험 전까지 20개 맞추기 사실 쉽지 않고 한 15개 정도 하시면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동력하고 치공구 다 섞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난이도별로 섞어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 준비 기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2달 내에 마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도면 작업을 할 때는 아무리 쉬운 도면을 해도 답안 완성하시는데 1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2번째 도면 그릴 때는 이게 8시간으로 준다. 뭐 3번째 도면 그릴 때는 6시간 정도로 준다.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한 5번째 도면 그릴 때까지는 이게 시험 시간, 예를 들면, 5시간이 될지 5시간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5시간 안에 들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첫 번째에서 5번째 도면 그릴 때까지는요. 이제 5 종류의 도면 이상을 그릴 때부터 시험 시간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4시간 전후에 다 끝나게 될 거거든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사이에 끝나고, 나머지 1시간 가지고 도면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틀린 데가 있나 없나 해서 고득점 받고 합격해야죠. 그죠? 그래서 작업량이 이 정도로 하나에서 6개 사이 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 기대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달 내에는 마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2달이 넘어가면 까먹어요. 처음에 앞에서 했던 걸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2달 내에 마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또 기간이 너무 짧으면 힘들어요. 3주일 내로 준비할 때는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첫 번째에서 5째 도면 만들 때 시간 안에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다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막 뛰냐고요.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3주일 정도 할 때는 고통이 수반되니까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하시게 되면 이런 크게 지장 없이 본인의 시간 너무 하루에 이거 할애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연습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왜 도면 만드는데 한 4시간 정도는 걸린다 했잖아요. 제대로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습 준비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잡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지가 빠졌다, 답안지가 빠졌다,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유튜브만 보고 절대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너무 아끼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계설계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 개요를 잠깐 알아보도록 했어요.